입니다. 최강 시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좀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도 전문가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의학전문대학원에 계신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시기도 하시죠. 전병률 교수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병률입니다. 네. 큰 얘기부터 좀 여쭤보고 좀 세세한 얘기는 뒤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제는 추가 확진자가 안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안 나왔는데 지금 국내 확진자 15명, 3차 감염자는 이미 나온 상황이고, 네. 앞으로 일주일 열흘 정도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건당국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질병의 잠복기가 최장 14일로 알려져 있죠. 예. 그렇다면 이제 31일 이후에 이제 9명의 신환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네. 그 기점으로 해서 최장 14일을 계산하면은 적어도 이제 열흘 정도까지는 이들 접촉자 현재 913명이 관리가 되고 있어요. 네. 이들 913명 중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것이 이제 앞으로의 질병 확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913명의 접촉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일단 현재는 그 보건당국이 이 접촉자 관리 지침에 따라서 1대1 매칭을 지금 하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 이 경험은 우리가 2015년도 메르스 때 해본 그런 그 관리 경험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충분히 격리하면서 현재 환자 상황들을 잘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좀 엇갈리는데 중국에서는 우리처럼 앞으로 한 2주간이 바이러스의 절정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미국 뉴욕타임스 보도 같은 경우에 보면요, 이게 세계적인 유행병이 될 가능성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약간 좀 양쪽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에서 발생된 질병의 확산이 워낙 빠르고 또 사망자가 급증하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자신감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발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사실상 그 환자의 급증 양상이나 사망자의 급증 양상을 보게 되면은 중국의 그런 발표가 상당히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있고요. 예. 오히려 미국의 뉴욕타임즈에서 보도된 미국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소장의 발언이라든지 또 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장의 발언,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억제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이 질병이 앞으로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들을 예감하는 그런 중요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중국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사실 좀 종속돼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 사스가 2002년 3년도에 한국에서 5개월 동안 이 사스 관리를 했어요. 네. 그리고 메르스 2015년도에 218일 걸렸습니다. 네. 신종플루 2009년도에 1년 걸렸어요. 이 질병도 상당히 장기화될 것이다. 네. 지금 현재 이 공중보건학이나 이 의학을 하시는 분들의 조심스러운 전망에 따르면 4월, 5월까지는 피크를 보이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7월 정도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통제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는데, 워낙 중국에서 환자가 지금 본물 터졌어요.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확진자가 단기적으로 좀 주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안심해야 될 상황은 아니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생기는 것은 명약 관한 일인데 이제 그 기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늘릴 수 있느냐. 초기 단계에 국민들의 안심을 좀 높여주고요. 또 대응 태세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기간들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얘기 좀 몇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자가격리 조치를 좀 강화했습니다. 이제 밀접 접촉자, 일상 접촉자 구분을 없애버렸어요. 네네.
이게 뭐 바람직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늦었다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그 환자의 진술에 따라서 이제 역학조사관이 구분할 수밖에 없는데 네. 몇몇 사례에서 이제 좀 사실과 좀 다른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네. 국민들이 보건당국의 환자 관리에 불신을 갖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보건당국은 어떻게 보면 좀 강수를 둔 거죠. 좀 무리가 있더라도 밀접 일상 할 거 없이 전부 격리 조치를 하자. 네. 그리고 메르스의 경험이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 좀 그 공무원들이 그 1대1 매칭을 해서 관리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좀 안심을 주자. 뭐 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게 그 여행 금지입니다. 이 네. 입국을 후베이성을 거친 외국인들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네. 근데 이걸 넓혀야 된다. 적어도 지역은 좀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 후베이성에서 이런 의견들이 좀 있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은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은 현재 중국에서 환자가 발생한 전체 규모를 보게 되면은 네. 후베이성이 전체 환자의 한 60%를 차지하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이 한 40%를 차지를 해요. 네. 그런데 지금 후베이성은 이미 23일 이후 우한 지역에서의 인구 탈출을 전부 봉쇄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후베이성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이외의 지역에서 오는 다른 중국인들도 좀 통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저는 갖고 있습니다. 좀 넓힐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제한 지역을. 네,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가 이 관광 목적으로 들어오는 여행객들, 중국인 여행객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중국에 가는 관광 비자 이것들을 좀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정부 안에서도 좀 이견들이 있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요. 네. 일단 우리 자국인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네. 중국으로의 관광을 당분간은 좀 금지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물론 뭐 국민들이 현명해서 알아서 다 중국 이 관광을 좀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만 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정부 당국이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리고 어제 굉장히 뭐랄까 좋은 소식인데 사실은 그 태국에서 치료제가 개발됐다는 얘기가 외신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네네. 이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이거 개발이라기보다는 현재 있는 약을 이제 혼용해서 치료해봤더니 환자에게 도움이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 에이즈 바이러스 치료제하고 독감약을 혼합 투여했더니 좋아졌더라. 네. 이번에 엊그저께 우리 한국에서도 입원 환자 곧 태어날 거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 한국에서도 아마 이런 그 비슷한 치료가 적용이 됐다라는 그런 발표가 어제 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아마 비슷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럼 입원 확진자도 그냥 대증요법 뭐 항생제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됐었던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뭐 정확한 그런 약제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네네. 그러니까 항바이러스제 관련된 치료 부분에서. 네. 단순히 항바이러스만 쓴 것이 아니라. 네. 그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뭐 HIV, 에이즈라고 그러죠. 예. 거기에 쓰는 약을 혼합 투여한 것으로 그렇게 살짝 그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럼 태국하고 비슷한 치료법이라고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볼 수는 있겠네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그런데 좀 의아스러운 건요. 지금 중국에서는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확진자가 지금 거의 완쾌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중국은 그걸 못 하고 있는 거고 다른 나라는 뭐 태국이나 우리 같은 데는 이거를 완치시키고 있는 상황인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초기 단계 중국은 질병을 차단하는 데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확산이 되면서 의료 인프라가 상당히 붕괴가 됐다. 네. 그 확진 판정을 받고 증상이 발현이 되더라도 초기 단계에 이 적정한 그리고 또 격리 조치와 함께 치료받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중증으로 질환이 이행되고 그러면서 사망자가 급증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확진 판정 이후 바로 국가 지정 격리병상으로 격리가 되면서 완벽한 시스템화에서 지금 환자가 관리가 되고 있고 치료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망 그런 사례, 또 중증으로 진행되는 사례 그런 건들이 한 건도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는 거죠. 예. 그 밖에도 뭐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이 무증상 감염 관련된 논란이 지금도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증상이 없는데 감염이 되고 있다라는 가능성은 계속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네네. 대책도 내놓고 있는데 실제로 네네.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약간 선제적으로 그렇게 보고 그냥 대책을 진행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무증상이라는 것과 감염이라는 것이 지금 혼용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다라는 얘기를 할 때 누구는 조금만 때려도 아프다 그러고요. 네. 또 어떤 사람은 상당히 아파도 또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아프다라는 게 주관적일 수가 있어요. 네. 이 증상이라는 부분도 역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은 된 거예요. 네. 감염은 됐지만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인후통 뭐 이런 것들의 증상이 어떤 사람들은 좀 민감하게 반응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 다만 그 증상이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도 감염이 됐을 때 쉽게 전파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 중국 당국은 무증상에 대한 감염 사례를 많이 발표를 했고요. 네. 또 독일이나 일본 몇몇 국가에서도 그렇고 네. 뭐 이런 사례가 밝혀졌어요. 그러나 미국은 CDC 발표에 따르면은 증상 발현 전에 감염을 일으킨다는 분명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방역 당국이 좀 더 환자 관리를 철저하기 위해서 무증상 감염에 대한 것들도 확실하게 관리를 하겠다. 그런 의미로 발표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증상이라는 게 조금 주관적인 개념일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어찌됐든 작은 증상이라도 혹은 무증상이라도 감염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대책을 시행하겠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중국에서 발표한 건데 네. 대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네네. 이거는 어떤 부분을 더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의미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 이거는 이제 2003년도 사스 당시에도 네. 이런 유사한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변에 보니까 사스 바이러스가 나왔더라. 네. 그리고 또 이 사스 바이러스가 또 대변에서 그 물을 내리는 과정에서 에어로졸 상태로 돼가지고 아파트 위층으로 올라가서 환자가 확산됐다. 뭐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네. 당시 이런 발표는 세계보건기구로부터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아하.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발표가 된 거예요. 네. 다만 이 발표도 이 대변에서 이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것이 대변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구강으로 전염이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에어로졸 형태로 해가지고 역시 호흡기로 감염이 된다. 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예. 어쨌든 간에 이 감염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개인적인 위생 수칙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조심을 해야 되겠다. 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요새 마스크가 품귀 현상 아니겠습니까? 네네. 매점 매속 관련해서 정부에서 단속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이 마스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제 홍해걸 의학 박사 같은 네네.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KF 뭐 95 이런 거 쓸 필요 없고 80 정도만 써도 된다. 네네. 그리고 한 번 쓰고 버릴 필요는 없다. 네. 여러 번 써도 큰 지장은 없다. 왜냐하면 침만 네네. 막으면 되니까.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까? 저도 이제 그 기사 봤어요. 예, 홍열 기자께서 상당히 그 현 시점에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니까 많이들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한 번 쓰고 버려라. 그때는 이제 마스크를 쉽게 구하니까. 네. 근데 지금은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바이러스가 대기 중에 나면 다 사멸되니까. 네. 좀 깨끗하게 쓴 거는 밤새 걸어놓으면 다 말라서 바이러스가 죽는다. 네. 그러니까 그 마스크 다시 사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네. 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 반영해볼 만한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 KF 80 정도면 괜찮다. 이것도 뭐 타당한 의견이라고 보세요? 일단 그 침방울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건데요. 결국은 예. 침방울을 막으면 된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예. 뭐 그런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좀 그 이해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해요. 그 일회용 마스크라든가 면 마스크 그거라도 네네. 쓰는 게 낫다. 이건 맞는 얘기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상황은 침방울을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느냐 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 침방울 전단이라는 측면에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인증한 그런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겠지만 네. 실제로는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다 보니까 그런 그 상황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미국 독감 네.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 이거랑 그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랑 비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미국에서 이게 사망자가 뭐 4,000명이 넘었다 이런 보도들도 있고요. 네. 이게 어떤 병이길래 이런 겁니까? 이거는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랑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매년 그 계절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하는데요. 네. 미국도 이 계절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는 매년 독감으로 10,000명 정도가 숨진다고 그래요. 네. 이거는 이제 독감과 그로 인한 합병증인 폐렴, 네. 그리고 이제 급성호흡 부전증으로 진행이 돼서 사망하는 건데요. 예. 근데 사실 금년에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 우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중국에서 워낙 급속한 속도로 환자가 사망하니까 네. 미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건 사실입니다. 미국은 지금 독감 문제 상당히 심각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위험하지만은 미국 독감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도 우리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그 계절 인플루엔자 그 예방 접종을 지난 그 10월부터 쭉 진행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네. 이 예방 접종이 특히 이제 노약자들은 정부에서 무료로 접종을 해주기 때문에 네. 미국과는 좀 더 양상이 다릅니다. 미국은 나라는 돈이 많지만 예.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예. 우리나라 인구만큼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중보건의료체가 상당히 잘 돼 있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군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예방 접종이 매년 이제 잘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또 타미프루라는 약도 다 건강보험으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 계절 인플루엔자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증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었습니다. 차의학전문대학원 전병율 교수님이었습니다.